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금일은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파트너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8월의 증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슈픽을 통해 내용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 완화된 증시 8월 서머랠리 가능성은입니다. 연준이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지만 예상했던 수준이어서일까요? FOMC 회의 후 증시의 변동성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8월 증시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8월의 주요 이벤트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월 3일에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그리고 다누리호 발사가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데요. 8월 3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정도 보시면 8월 10일에는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 워치 5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번 달 CPI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한 이날 MSCI 분기 리뷰가 진행되는데요. MSCI는 1년에 4번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2월과 8월은 분기 변경, 5월과 11월은 반기 변경이 실시되는데요. 국내 종목 중 MSCI 지수에서 제외 및 편입되는 종목이 발표됩니다. 다음은 8월 중순 이후의 일정도 보겠습니다. 8월 17일에는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회의에서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긴축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됩니다. LPR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은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지난달 동결 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인하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할지 2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25일에는 주요한 이벤트 2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지난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25%로 상향하면서 빅스텝을 단행했죠. 한미 금리 역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은 매년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해서 진행하는 토론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첫 번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이 코스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400선 중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2,600, 2,700선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최수창 파트너님, 네. 최근에 코스피 반등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심리 부분이죠. 시장에서 긴축의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언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 침체력이라는 것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일단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그 반환 통해서 또 경기 침체의 우려는 있어요. 침체는 아니다라고 아주 방점일까요? 방점을 찍어주는 강조를 해주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됐다고 봐야죠. 지금 지표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출렁출렁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예. 여전히 하반기가 어둡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영동 파트너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7월 FOMC 회의 보니까 저는 FOMC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면 폭등하니까요. 자, 8월 달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회의가 없는 것이 호재로 작용할지.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8월 달에 우리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될 변수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FOMC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잘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목할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FOMC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8월 달에 있을 국내 금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추가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 그려갈지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금리 역전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줄여나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우리 캐스님께서 정리를 상당히 좀 잘해주셨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일단은 CPI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CPI 발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9.1% 발표를 하고 시장에서 대다수의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나와 있는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9.1% 대비해서 지금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발표가 되고 나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 잭슨홀 미팅이 이번 FOMC를 좀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8월 달에 FOMC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9월 달에 FOMC의 뭐 금리 경로라든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시그널이라든지 뭐 힌트를 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22쪽. 22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빅스텝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 인플레를 좀 잡아가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안개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체크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미국 FOMC 전까지 시장에서는 좀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환율도 어제 15거래일 만에 1,300원 밑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수창 파트너님, 네. 국내 증시 상승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우선 환율 부분을 제가 그동안 1,290원 계속 언급했거든요. 예, 차트를 하나 좀 잡아주시죠. 결론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사족을 붙이는 것보다 지금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월봉입니다. 차트 원달러 환율이고요. 월봉의 양봉의 시가를 그 다음 달에 음봉의 종가로 이탈을 눌러버리는 시점. 예, 2016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당시 바닥이었습니다. 지수. 2020년도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5월 달에 양봉 시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바닥이었던 건 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이면 끝나죠. 그러면 이번 달에 시가가 1,290원은 변동이 없는 건데 예. 다음 달 8월 달에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다음 달 종가가 눌러버리면 저는 이게 변곡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첫 번째 바닥에서 환율이 올라왔을 때 고점이 처음으로 낮았던 자리에 고점 라인. 이때 당시 처음 올라오는 시점인데 첫 번째로 고점 낮았던 이 라인. 이번에는 여기가 1,150원 정도 되거든요. 환율은 이번에 꺾이면 1,290원을 다음 달 8월에 종가가 눌러버리면 이 1,150원대까지 하락하는 구간을 보신다면 예, 그동안에는 증시는 상승하겠죠. 그리고 최소한 못해도 두 번째 고점이 낮았던 1,200원대까지는 환율 하락 기간을 보시면서 증시 상승 효과를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디를 보냐? 주봉상 저점의 가격과 고점의 라인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지점이 여기예요. 이제 개파락이 된 건데 이런 갭은 반드시 필갭입니다. 매우러 옵니다. 그럼 빠르게 V자로 계속해서 올라올 거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올라올 거냐.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2,600까지는 회복하는 것은 기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까 환율과 함께 보시면서 그 이상의 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할 때 반등 상승이나 베어마켓 이게 아니라 변곡 상승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서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주목하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까지의 512평, 일봉상 512평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512평을 강하게 깨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재상승의 흐름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고 또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할 텐데요. 최영동 파트너님, 외국인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네.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한미 금리 차에 따라서 이제 역전 현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네, 일단은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FOMC에서 하반기 들어서서 좀 급진적인 통화 정책에서 많이 전환되는 글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특별하게 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되면 자본 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긴축에 대한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서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8월달 전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유럽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유럽 쪽에서 특별하게 모멘텀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라든지 원화 약세 뭐 이런 네.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에 대한 기조 자체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익숙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슈픽 두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랠리 기대 솔솔 8월 포트폴리오 전략은입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8월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증권사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보시죠. KB증권은 올 하반기 반도체주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내년에 메모리 공급 증가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중장기 투자 매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은 2차 전지 업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반기에 2차 전지 업종의 신규 수주와 매출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SK온의 장비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이 업종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장비 발주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8월 투자 전략 보시죠. 삼성증권은 에너지와 운송, 자동차, 음식료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실적을 달성한 업종에 주목한 건데요. 또한 중국향 소비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국 내 핵심 소비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키움증권은 8월에 자동차와 IT 하드웨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해소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두 번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이 6만 원대도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유창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삼성전자 투자 전략에 앞서서 약간 주목할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의 회담이 화상이 아니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데 그 포인트가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완화될지 또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제, 외교, 안보 문제 가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희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서 만나기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8월에 반도체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기후대응법하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포 동맹이 8월에 중요하게 나올 텐데 이 소식은 나오면 긍정적이라고 보십시오. 뭐 이제 예를 들면 사드처럼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관점이 차일 수 있는데 사드처럼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은 문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불안 요인의 외교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치포 동맹으로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도체 실적이
자료를 예전에도 계속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1, 2, 3, 4분기에서 3분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3분기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증권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 목표가 다 올려놓은 게 증권가입니다. 근데 3분기 증권가가 대다수가 지금 낮춰놓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고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반대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전 이번에 3분기의 실적이 반도체 좋지 않다? 예. 갸우뚱입니다.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갤럭시 신작 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 일단은 뭐 기대감은 좀 있지 않냐. 다시 말해 얼마나 팔릴지 저도 모릅니다만 일단 저부터도 구매는 안 합니다. 저는 최근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작 폴더블 폰이 얼마나 팔려서 프리미엄 폰에서 애플하고 경쟁해서 점유율을 좀 확대하느냐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한다면 일단 기대 심리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이제 60평은 올라설까 말까 하는데 6만 원을 살짝 이탈해서 5만 8, 9천 원 눌릴 수도 있어요. 예. 개의치 마시고 최소한 1차 목표가의 8만 원까지는 가져가자.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외바닥 반등이 나와서 지금 있잖아요. 누군가는 60평 저항이다. 저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여요. 흘러내려오는 게. 근데 과거에 보시면 비슷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섭니다. 가격이 60 넘어가고 있죠. 그 외바닥이 쌍바닥 나와주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은 외바닥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눌러주느냐 이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누를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예. 개의치 마시고 8만 원대까지는 갖고 있으신 분들 반등시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셔야죠. 예. 지금은 삼성전자 보유 관점, 매수 관점 유지입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신점이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주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지정해 주시죠. 네, 그 이슈는 삼성전자 3나노가 파운드 양산이 된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들이 외바닥 반등에서 점진적 상승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예. 그들이 한번 눌리면 짱바닥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대장주 종목들이 완연하게 확 추세 랠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부장 관련돼서는 본격적인 상승은 시동이 아직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추후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N자 상승, 쌍바닥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시점이 보일 때는 소부장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관심을 좀 둔다면 적극적으로 대형보다는 관심이라면 뭐 소재 업종의 원유KNC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한 주 이 실적 수주 모멘텀을 갖춘 2차 전지주도 뜨거웠습니다. 8월에도 2차 전지주 상승 계속될까요? 날씨만큼 뜨거워지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분기에 우려했던 것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들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업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 자체가 지금 다 실적을 발표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는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이제 운송 장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장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1분기, 2분기에 2차 전지가 다소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서 특히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정책 공백기에 앞서서 투자 모멘텀들이 살아나는 업종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셀 쪽과 이제 소재 쪽에서 한 종목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만한 게 없어 그렇죠.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오버행 이슈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LG화학이 좀 출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네. 출회가 설령 좀 됐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물량들을 다 쌍끌이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했었던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보게 되면 공장 건설과 관련된 뭔가 이제 노이즈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그렇다고 되면은 가장 탑픽으로 올라설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 너무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지박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SKC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8월 포트폴리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님. 네.
반도체는 담아가자. 예, 저가 매수에서의 반등을 주도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반도체 안 올라가면 못 가니까 반도체는 담아가자. 어떤 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죠. 네. 그리고 자동차를 좀 보세요. 자동차인데 완성차도 부품주가 더 강합니다. 네. 만도, 글쎄. 예. 서현이와 예. 하여튼 자동차 부품주 쪽을 SL 화신 등 이쪽이 상당히 강하고 현대모비스까지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그 해외 증시에서도 그 해외 주식 보면 자동차 부품 오토리브라든가 마그나 상당히 강합니다. 글쎄요. 예.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트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걸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예. 지금 시장에서 대장은 뭡니까? 작년부터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 신고가 내고 있는 거 한국항공우주고 LG넥슨이요. 방산주는 대장입니다. 계속 예. 봐야 됩니다. 주도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제약바이오주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동 파트너님의 8월 포트폴리오도 궁금합니다.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7월 달이 2,300에서 2,4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 순환매 장세가 그랬죠? 좀 전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보다는 대장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대장 섹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섹터군들은 일단은 앞서 언급하셨던 자동차 섹터 예. 네. 쪽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또 한 번 얘기해드렸던 이천원제 쪽도 마찬가지로 범 그렇죠.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했었던 신재생 에너지들도 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이러한 부분들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세 섹터가 트로이카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만들어준다 예.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에너지 관련된 특히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아무리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예. 시장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익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체크하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서머랠리 기대 8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최영동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